지금 이제 계속 배우고 계신 게 이제 스윙 매매법이고요. 스윙 매매법에는 이제 총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평가 매매법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배웠던 게 이 스텝 2에서 배웠던 이 시그널 매매법이었던 스텝 1, 스텝 2, 네, 스텝 2에서 배웠던 이 시그널 매매법, 그리고 지금 배우는 이제 스텝 3, 급등주 매매법 해가지고 총 세 가지 매매법을 배우는 거고, 진입 포인트라고 하면 이제 스텝 1이나 스텝 2나 스텝 3나 동일한데 매도 포인트가 이제 스텝 1하고 스텝 2하고 스텝 3가 약간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스텝 2에서 배웠던 거는 이쪽처럼 이쪽에 있는 애들이 스텝 2 애들인데 스텝 2 애들은 다 MACD를 기준으로 해서 이 밑에 이 하한선과 이 상한선 사이에 있는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진입을 한다면, 이런 위치에서 진입을 한다면, 제가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하는 위치는 요 사이였던 거죠. 요 사이. 요 사이.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요때 진입을 해도 되고, 요때죠. 요때 진입을 해도 되고, 그리고 나서 이때 진입을 해도 되는 거죠. 지금 한 달 정도, 한 달 넘는 기간 중에 진입할 수 있는 포인트는 두 포인트밖에 없는 거죠. 이틀밖에 없는 거죠. 그죠? 보이시죠, 이제? 예. 왜 이날하고 이날인지도 이제 좀 보이시죠? MLCD 레이트가 플러스 마이너스 1.5 사이에 있을 때, 예, 진입 가능하잖아요. 리테스팅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MLCD 영돌파인 거죠. 여기가. 예. 영돌파 하면 이제 이날 사면 다음날 또 다다음날 해서 최소 10% 이상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를 공략을 하려고 하는 게 스텝 2였던 거고, 어, 이 전일 음봉의 절반을 치고 올라갈 때 사서 한 2, 3% 이렇게 오르는 포인트, 오를 가능성이 있는 포인트, 다만 1%라도 먹기 위한 포인트가 이 저평가 매수 포인트인 거죠. 이 두 포인트에 대한 차이점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통이 보이면, 그죠? 그러면 스텝 3로 변경이 되면서 투자 가능 위치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은 내가 어떤 투자를 할 거냐. 여기가 이제 리테스팅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361 저항선 돌파로 이 봉쇄계 매수법에 해당되는 예인 거죠. 이날 사게 되면 급등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이쪽은. 그러면서 이 불통에 있으니까 내가 단기 투자 한번 해볼까? 그러면 필요한 게 240봉인 거죠. 240봉에 45도 지지선이 있어 없어. 지금 지지선이 하나가 있고 지지선이 두 번째 지지선이 생겼는데 이 지지선의 이 크기는 55도인 거죠. 그러면 내가 단기 투자로 전환을 해도 되겠구나. 불통까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입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 이날은. 이날이라고 하면 2022년 4월 18일에 해당되는 날인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팔래라고 했을 때 다음 음봉이 기준이 돼서 지지선이 새로 하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지지선을 기준으로 절반 매도하고 밑에 있는 지지선을 기준으로 해서 청산을 하려고 하는 게 스텝 3였던 거죠. 그죠? 이게 되는 거죠, 사실. 근데 모든 매매법은 뭐가 있어야 돼요? 종목 선정이 있어야 되고, 종목 선정은 스텝 1, 스텝 2, 스텝 3 그 심리적 분석을 통해서 이미 도출이 된 그 종목들. 네, 평소에 관심 목록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급등이 시작됐을 때, 그 급등의 시작은 일반적으로 장대 양봉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는 이렇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장대 양봉이 발생했냐 안 했냐. 그러면 장대 양봉이 뭐냐?
그 정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게 급등주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급등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장대양봉을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장대양봉이 나왔을 때 그러면 대형주는 3% 이상 양봉, 그죠? 21일 이상을 넘는 3% 이상 양봉, 거래량은 300%. 그 다음에 중형주는 5% 이상만 돼도, 그 다음에 소형주는 한 10% 이상만 돼도. 근데 10%가 안 돼. 그러면 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준장대양봉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막 갖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도 뭐 크게 어려운 점 없을 거고요. 그러면 어떤 종목이든지 내가 뭐 지금 이 화천기계라고 치면 장대양봉이 장대양봉이 일단 나와야죠. 그러면은 거래량이 있어야죠. 그래서 거래량을 봤더니 이날 7%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그죠? 고가가 7% 올랐다가 중가는 5%로 마감이 됐는데 그러면 화천기계는 시총이 얼마야? 그걸 봐야 되잖아요. 시총이 초소형주잖아요. 그럼 최소 10% 이상은 무조건 올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장대양봉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이해되셨죠? 10% 이상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날 빨간 양봉이 10% 이상 되냐? 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급등주라고 부르기에는 좀 애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디를 얘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어디를 장대 양봉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 얘는 그럼 장대 양봉이라고 해도 되냐? 22%니까 16%로 이제 종가가 마감이 됐고 그럼 얘는 이제 확실히 장대 양봉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장대 양봉을 찾아냈으면 이제 매매법이 필요한 거잖아요. 어떤 매매법을 가져갈 거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대양봉 하나만 가지고 이 고가는 어떻게 할 거고, 시가는 어떻게 해석을 할 거고, 종가는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게 이제 일반성을 갖냐. 그러면 이 고가가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고가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어, 어디 있는 고가지? 네, 이쪽에 있는, 여기 있었던 이 고가. 뭐였지? 미국 중인가? 중국? 네? 까먹었어요. 이렇게 해서 예저예 이공이죠. 7월 22일에 발생된 얘가 이제 장대 양봉을 찾았던 거고, 그죠? 그러면 고가는 얘고, 그러면 시가는 전일 양봉, 그 전일 음봉의 종가 2,575원, 그 다음 날의 시가 2,575원 동일하게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 시가는 여기가 되는 거죠. 시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시가를 찾고 그 다음에 종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종가는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종가의 의미 여기서부터 과거로 빔을 빵 쏘면 한 달 이상 이제 덮냐 안 덮냐 이 밑에 주가가 형성이 되냐 안 되냐 그 다음에 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로 빵 쏘는 거잖아요. 조만간 오른다. 얘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3일 4일 뒤에 이제 이 고가보다 더 높은 이제 가격대를 형성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정리를 한 거죠. 고가는 장대 양봉과 함께 발생되는 둘째 날 이후의 양봉들 중 마지막 양봉의 최고점가까지 주가는 조만간 이제 상승을 한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가까지 조만간 상승한다고 했는데 일주일이 걸린 거죠, 사실. 한 일주일 정도. 그죠?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 그 다음에 시가는 재료의 소멸 여부를 보겠다. 그러면 왜 이걸 보냐라고 했을 때 나는 이 위에 이렇게 주가가 형성돼 있으면 나는 361 저항선 돌파로 계속 사고 팔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봉쇄기 매수법이니까 이날 사겠지, 이날.
근데 주가가 이렇게 흘렀어. 그래도 나는 더 사겠다는 거예요. 음, 음, 이날, 이 가격대. 음, 그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수익을 창출을 시키겠다. 음, 언제까지? 이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니까 계속하겠다. 계속이네요. 그죠? 음, 그리고 최고가 기준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이니까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는 거죠. 음, 그만큼 잘라가지고 음, 여기까지 급등주 매매법을 사용해서 매매를 하겠다. 음, 그 얘기는 361 정선 돌파 어쩌고 저쩌고 돌파해가지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계속 하겠다는 거잖아. 음, 이해되셨죠? 네, 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종가. 종가는 앞에 얼마나 많은 날들을 덮었냐. 그래서 향후 최고점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날이죠. 이날 여기서 과거로 빵 쌌는데 한 달 반 정도 걸렸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한 달 반 정도 뒤에 음, 이쯤에 최고가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밀리기는 했지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장대 항봉이 중요해. 왜 중요하냐? 그리고 어떤 장대 항봉이 중요하냐?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이런 것들을 좀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정확성을 기하려고 이제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이 장대 항목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어떤 식으로 내가 접근을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이 앞에 보면 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애가 있을 수가 있죠. 얘 같은 경우에 24%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3% 종가라서 장대 항목은 아니지만 거래량이 2,800%가 떴기 때문에 준잔대 양봉이라고 볼 수는 있잖아요. 과거 한 달 정도는 이미 덮었고, 음, 그죠? 그리고 시가를 봤을 때 시가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서 죽은 거예요. 음, 여기서 음, 이날 죽은 거거든요. 이날 음, 이날 죽은 거예요. 네, 그러면 나는 스텝 3 매매법으로는 이 전날까지만 써먹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음, 여기까지만 음, 스텝 3 매매법으로는. 네, 그러면 이 뒤로는 스텝 3 매매법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 장대항봉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음, 심지어 얘 같은 경우에는 준장대항봉이긴 했지만 어쨌든 음, 이 준장대항봉 가지고 이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거는 음, 여기까지라는 거죠. 여기까지. 음, 음, 이해되셨죠? 네, 이것도. 그것 때문에 이 종목은 나랑 맞나 보다 막 하다 보면 뭐 음, 이 중간에 이렇게 탁 잘라내야 되는데 음, 내가 어디까지 먹고 나올 수가 있냐 음, 이거 생각하는 게 이제 쉽지는 않거든요. 음, 그걸 알려주는 게 음, 이 시가인 거죠, 시가. 음, 시가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실적 같은 경우에 실적으로 급등이 생기면 3개월까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장대항봉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예제 아까 그걸로 제하고요. 이게 이제 재료가 소멸됐냐 안 됐냐. 그래서 이게 이제 장대항봉인데 이 장대양봉의 시가 밑으로 떨어진 흔적이 보이는 이날이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요렇게 해가지고 이날인 거지 이날 이쪽에서 음, 요렇게 살짝 보이잖아요 그죠? 음, 네, 여기서 이미 끝난 거죠. 음, 그래서 급등주 매매법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기본적 분석은 뭐 급등주 하면 심리적 분석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기본적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 얘기는 사실 크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질 않기 때문에 음, 이런 부분들은 좀 넘어가고요. 실적이니 뭐니 다 넘어갈 거고요. 기술적 분석 역시도
사실 MACD 영돌파와 RSI 이제 50을 돌파하는 음, 그런 부분들에서 급등이 발생을 하더라. 음, 그건 이제 기술적 분석인 거죠. 그리고 이평선 가지고도 이제 급등 패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평선을 가지고 이동평균선 가지고 가격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급등 패턴이라는 표현을 써요. 급등 패턴. 여기서 얘기하는 급등 패턴이라고 하면 주가가 5일선은 이 빨간 선이거든요. 빨간색. 그래서 그렇죠. 빨간색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 빨간 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빨간 선을 타고 올라가는 거죠. 음, 그러다가 주가가 11선을 만나면 11선을 또 타는 거죠. 이렇게 이 음봉하고 이 음봉인 거죠. 그리고 나서 11선을 타다가 11선이 무너지면 21선을 또 타는 거죠. 21선을 타는 게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5일선을 타게 되는 거죠. 5일선 타기 전에 이제 11선을 먼저 탄 게 얘인 거고, 음, 그 이후에 5일선을 탄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엔벨로프나 볼린저 밴드나 엔벨로프를 일반적으로 타는데, 볼린저 밴드 상단 밴드를 타고 올라간 게 얘하고 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지금 어떻게 타고 올라가는지. 이런 패턴이 발생을 하면,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런 패턴이 발생을 하면 이거를 급등 패턴이라고 부르자.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그래서 5일선을 타고 가다가 5일선 깨지면 11선, 11선 깨지면 21선. 근데 60일선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뭐 어려운 얘기는 없죠. 그래서 차트가 이렇게 움직이더라.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되고요. 급등 패턴에 대한 얘기. 급등주 얘기는 아니에요. 음, 네. 급등주는 장대 양봉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통량파형이 발생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N자형 패턴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날 이 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날의 고가가 2,395원인데 음, 2,395원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날까지만 이렇게 그러면 2,395원이 여기서부터 온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음, 다섯 개 봉 기준으로 최고가를 형성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5봉 중 신고가인 거죠. 일주일 중 신고가가 얘죠. 음, 그리고 다음날 봤더니 얘인데 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얘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신고가가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정도의 신고가인 거죠. 얘가. 신고가가 어떤 신고가냐?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패턴. 그게 또 이제 관심거리인 거거든요. 이 신고가인데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지난 20일간 모든 봉들의 시가와 종가보다 높은 가격에 있는지 여부. 음, 그래서 처음에는 5봉, 그 다음에는 20봉인 거죠. 5일선, 21선. 음, 그것처럼 5봉, 5봉 중 과거의 5봉 중 신고가, 그 다음에 과거의 21봉 중 신고가. 왜 이게 중요한지를 좀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으면 좋거든요. 이런 게 바로 이제 급등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패턴이다. 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했고, 여기에서는, 조건 검색에서 오전급등 가능의 이 수식을 보시면 신고가 얘기가 이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고가가 5봉 중 신고가가 여기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지난 과거 5일 기준으로 신고가가 나왔냐 안 나왔냐를 보겠다. 이게 제가 수식으로 잡았을 때 오전에는 이 지난 5일을 덮는 애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급등가는 이쪽부터는 밑에 보시면 여기는 오봉인데 이제 거래량이 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평균 거래량이 뭐 어느 정도 이상은 좀 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거고 다음이 얘인 거죠. 똑같이 오늘이에요, 오늘. 똑같이 오늘인데 20봉정 신고가를 나는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도 이제 여기서부터는 300%를 보겠다는 거예요. 오전에는 거래량이 300%가 뜰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오후로 가면서 이제 거래량이 실리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려고 하는 게 아까 얘기한 신고가 부분인 거죠. 신고가. 그래서 어, 이 전에 나온 이 차트에서 얘 같은 경우에 신고가는 나왔어요. 그죠? 고가를 기준으로 보면. 근데 장대 양봉의 기준은 종가거든요, 종가. 그잖아요. 그리고 종가인데 어떤 종가냐? 3%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장대 양봉이라고 하냐? 그거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시가총액하고 연동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소소형주기 때문에 얘는 장대양봉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준장대양봉이라고만 하자. 만약에 준장대양봉으로 내가 얘를 취급을 했어요. 그러면 시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다음부터는.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래서 이 시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시가가 무너지면 여기까지만 나는 매매를 하겠다. 그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외적인 구간에서는 어떤 매매를 할 거냐 그 얘기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앞에는 어떻게 할 거고 이 뒤는 어떻게 할 거야? 그게 바로 스텝 1, 스텝 2인 거죠. 네, 스텝 1과 스텝 2 매매법을 쓰겠다. 스텝 3 매매법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스텝 1과 스텝 2 매매법을 이미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큰 무리는 없겠죠. 그래서 MACD 0돌파가 어떤지, 그다음에 RSI 50 돌파가 어떤지, 왜 급등이 여기에서 생기는지는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수급은 기관과 외국인이고 그래서 순매수가 일어나기 나는 구간을 보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금융 차트 같은 경우에 금융 차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저 같은 스윙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보다 이제 이 형님처럼 이제 좀 크게 보려고 하는 분들은 어, 이평선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좀 중요시하는 것도 중요한데 공만 차트를 보는 게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공만 차트를 보고 음, 어떤 구간이 됐든 그물 밑에 주가가 형성돼 있으면 그물 밑에 주가가 형성돼 있는 구간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만큼이 그물 밑에 주가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이런 데는 버리는 거죠. 나는 이런 데는 아예 취급도 안 할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는 취급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만큼은. 그죠? 네. 그러면 나는 내가 취급하는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고. 이 밑으로 내려오면 나는 취급을 안 할 거야. 왜? 나는 투자자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전 구간을 가능하면 이 굉장히 많은 구간을 기간은 한 1년씩 잘라서 그러면 여기는 다 버려야 되는 거죠. 이제 좀 관심을 가질까? 여기 오른쪽 관심을 가질까 한 날이 하루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물망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관심 목록에다 넣는데 관심 목록에 그냥 넣어놓은 상태인 거죠. 아 이제 좀 해도 되나?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인 거죠. 여기서. 음. 이렇게. 그러면 좀 더 크게 봤을 때 여기인 거잖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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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3개월 먹고 말았던 거죠. 음.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한 1년 정도만 가지고 제가 이렇게 아 여기는 관심 가지면 안 되겠구나. 아 여기는 관심 가져도 되네. 아 여기는 관심 가지면 안 되겠구나. 아 여기는 관심 가져도 되겠네. 보이죠 이제. 네. 그죠? 네. 그리고 내가 살려고 할 때도 여기까지는 사면 안 되죠. 음. 여기 이날 사야 되는 거죠. 음. 사더라도 아. 이날 사야 되는 거고 사더라도 음. 아니면 눌림목이라고 볼 수 있는 이쪽에서 사야 되는 거죠. 음. 음. 보이시죠? 네. 이런 거. 네. 네,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냐. 이 밑에 있는 애들은 다 관심사 바뀐 거죠. 음. 내가 관심을 갖더라도 이쪽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음. 요때 사거나 요때 사거나. 음. 그죠? 이쪽도 다 관심사 바뀐 거죠. 이 다 밑에 있으니까. 왜 버려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물망 밑에 있는 애들은 내가 이미 잡은 고기이기 때문에 음. 관심사 밖이에요. 내가 잡을 고기는 예, 그물망 밖에 있는 음. 이쪽 애들인 거죠. 이쪽 애들. 음. 이해되셨죠? 네. 예, 왜 그래야 되는지. 음. 그래서 내가 이런 데서 잡으면 이런 데서 잡으면 내가 이런 데서 잡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데서 잡으면 어떻게 될까? 음. 예, 이런 데서는 내가 물타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필요조차 없는 거죠. 음. 보여드리고 있는 게 이 공lang 찾기에 대한 음. 그런 얘기들인 거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